얘들아, 그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도 보고 있으니까. 연계작품 공부하는 방법. 일단 1등급 아이들은 연계작품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많이 알고 더 많이 찾아볼 줄 알아야 돼. 연계작품은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뭐가 나올 것이다. 그건 선생님이 한 50개 학교를 다 풀어봤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도 연계작품 나올 때 너희가 가끔 이렇게 다양한 문제 풀다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보기에 나오는 작품들을 그냥 뭐 나왔겠지 뭐 정답만 맞추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문이 나오고 그 연계작품 보기가 나오잖니? 그럼 보기도 허투루 대하지 말고 이 보기가 너희 학교에 연계작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보기를 잘 읽어주면 좋겠고. 내 말 듣기니?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 멍청한 분이 아니잖아. 되게 똑똑하고 학원 강사가 어떻게 대비한다라는 걸 유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찝어준 거 너희 학교 선생님이 아유 이거 4개 이거 2,000원장 이거 또 6개 찝어줬겠지? 내가 그거 낼 것 같아? 딴 거 낼 거야. 그게 또 너희 학교 특징일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건 너무 노멀한 거거든. 6개 연기 작품이.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럼 얘가 주제로 연결됐을까? 이게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그거 아닐까? 아니면 기라는 어떤 고전 갈래적 특성으로 이게 연계가 나왔을까? 아니면 소재에서 이옥설처럼 나왔을까? 그런 생각으로 유추해서 그 나온 연계 작품을 앞에 있는 수호제기와 연결해서 풀어서. 얘들아 왠줄 알아? 아 니네 선배들 마찬가지야. 수호제기 막 했지만 보기 다 외웠어? 네. 빽빽이 했어? 네. 근데 틀려와. 왜? 보기에 난생 처음 보는 작품이 있다고 조금만 이해해보면 되는데 이거 보기에 있는 내용 연기 작품 모르겠어. 딱 틀려와. 많이 틀려와 이거. 문법은 다른 얘기지만 문법 안 하니까 이번에 문학에서는 그래서 연기 작품이 제일 중요한 거지.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을 외우지 않은 친구는 자, 연기 작품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너희가 먼저 관심을 갖고 해주길 바란다. 자, 갑니다. 산속에서 갑니다. 자, 밑줄.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찰했다라는 거 밑줄 칩니다. 주제는 네, 색깔 바꿀게. 자, 어려움은 희망을 준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요 박스 치자 얘들아. 이 작품에 들어가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데 반성 성찰. 자, 문학의 윤리적 기능 요거 한 거죠. 요거 문학의 윤리적 기능. 문학의 3대 기능 한번 적고 갈게요. 첫 번째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 윤리적 기능은 뭐겠어? 말 그대로 윤리성.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가 윤리적 기능이겠지. 옳고 그름의 윤리적 기능이 있을 것이며, 두 번째 기능은 인식적 기능. 인식이라는 건 뭔가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관련된 기능. 세 번째 문학의 기능은 또 미적 기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와우, 이것도 문학도 예술이니까 예술적 아름다움을 하는 미적 기능. 자, 세 가지다 문학의 3대 기능인데, 이거는 왜 우리 있잖니 문학의 본질 막 이렇게 대전제와 같은 내용인데 학원에서는 다 넘어간단 말이야. 문학의 3대 기능, 야 저런 거 패스 그냥 작품만 하자 하는데, 가끔 어떤 학교는 문학의 3대 기능을 기준으로, 왜냐면 문학의 본질, 문학의 깨달음, 이게 1단원, 2단원에 대전제가 있단 말이야. 맞니? 그럼 우리는 뭐니? 윤리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게 2단원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 이 안에 있다는 거고, 왜? 바람직한 삶의 자세니까 윤리적 기능에서 이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읽어보자. 한번 산속에서 나이덕 시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가 이 현대 교과서에서 1980년대 90년대 나오는, 지금 나오는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최근 현대 시인이 나이덕 시인이다. 한번 봐라. 뭐 뿌리에게, 또 반통의 물,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게 지금 가볼게.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즉 이 길의 속성이 뭐냐면,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리라. 길을 잃어보지 못하라는 것은 시련, 외로움, 절망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스함을 모르리라. 도치법.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따뜻한 불빛의 저 소중함을 모르리라.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불빛은 희망이고 위안이고 의지가 되고 긍정적 의미가 되게 따뜻함을 모르리라. 서술어 여기 있고 도치법이고. 그러니까 길을 잃어봐야 된다는 뜻인 거죠. 즉 뭐야? 시련과 고통과 외로움을 겪어봐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다음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 긍정. 그래서 시는 되게 쉽단다 얘들아. 맞잡을 손이라는 건 위로하고 연민할 수 있는, 위로하고 연대감, 유대감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인지하고 서술어가 없죠? 이를 어디 있는 거야?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일로 가는 거겠죠? 누군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누군가 맞잡을 손, 즉 위로하고 희망의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를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도 연결되고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자, 모르리라와 알리라 요거 대응 의미적으로 대응됩니다. 의미 대응. 처음에는 부정적인 모르리라 했다가 여기서는 알리라라고 했으니까 모른다 알다라는 대조적인 시어로 의미를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고요. 됐지?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라는 것도 이것도 희망을 얘기한단다. 거대한 산속에서 밤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거기에 나왔던 작은 지붕 지나가다 어떡하지 어디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큰일 났다는데 산속에 만약에 불빛이 있다면 와 희망이다. 산속에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도 대단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거기에 작은 지붕이라는 건 뭔가 사람이 살고 그러면 가가지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실은 어렵지 않죠? 자,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먼 곳의 불빛.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먼 곳에 반짝반짝 불빛이 있다고 하면은 얘가 내가 더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힘을 준다라는 것을 뿅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되니 거기에서 자 다시 위로 간다. 일단 시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자 위로 간다. 자 사색적이다. 동그라미 치고 성찰적이다. 깨달음.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얘들아 이 성찰은 뭐다? 성찰은 반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반성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뭘로 기억해야 된다? 무언가를 깨달았으면 싹 다 성찰이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란다. 고백적이고 산속 불빛이고 희망인 거 도치법 됐죠? 긍정적 의미를 지는 시와 부정적 의미를 지는 대조적으로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긍정은 뭐겠습니까? 불빛, 작은 지붕, 누군가 맞잡을 손, 긍정. 부정은 어둠, 밤, 부정. 쉽죠? 됐지? 오케이. 자, 밑에 거 보자. 자, 대조적인 시어.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은 긍정. 어두운 밤은 부정, 긍정, 부정 됐고요. 불빛, 희망과 의지가 됐고 어둠은 고난고 나그네는 어려운 처지 있는 거고 우리가 불빛 같은 존재 발표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불빛 같은 존재가 되기를 희망함. 그러니까 나도 어려웠을 때 불빛 되는 거지만 너도 불빛이 되라라는 뜻인 거겠지. 우리 모든 인간이 불빛 같은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걸로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래서 왜 윤리적 기능인 거니? 어떤 윤리를 줬니? 나도 나그네가 됐을 때 불빛 보면 좋은 것처럼 우리 이 시를 읽는 여러분들도 뭐가 되라는 거야? 불빛 같은 인간이 되라가 결국 그러니까 윤리적인 깨달음을 주는 거죠.
윤리적인 너도 누군가에게는 불빛 같은 인간이 되라라는 그런 윤리적인 인간이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 작품입니다. 됐니? 넘어가 보자. 자, 학습활동 가고 끝내요. 자, 학습활동 갑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머리에 박혀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공부 방법이다. 난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걸 이해하고 내 머리에 박을 건데 그거를 대부분 이제 머리에 박는다 대단한 거지. 오늘 내가 얘기했던 거 머리에 박혔니? 그럼 대단히 잘한 겁니다. 그럼 공부를 잘하는 기본 자세예요. 그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되는 아이가 있고 무의식적으로 이거 되는 애가 있어. 너는 이게 이제 공부 밑빠진 독의 글붓기라고 하는 거야. 밑빠진 독의 엄마 돈 붓기. 그래서 재수생들한테 잔소리했던 걸 너희들 하는 거야. 너희는 지금 대단히 모범생은 맞아. 이보다 더 모범생이 지금 어디 있겠냐고. 토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듣는 애들은 너희 또래에선 대단히 모범생이고 너희는 반드시 성공한단다. 이런 자세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있다라는 건 너희가 성인 됐지 않니? 너희는 뭔가 여성으로서도 한 자리 잡는다는 뜻인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로 너 군대에서 자리 잡아라. 농담이야. 뭔가 잘하는 거야. 9시 딱 듣는 건 너희가 공부뿐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힘들게 왔으니 공부를 잘한다? 머리에 박힌다. 근데 대부분 애들은 머리에 박는다고 잘했어? 언제까지? 요거 내신 끝나면 또 다 사라지게끔 박으면 안 좋죠. 아마 그렇게 되나? 내신 끝났으면 포맷 해야죠 선생님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좀 오래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공부를 갈 사람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박히고 오래 가면 대학 교수가 되는 겁니다. 난 아니야 대학만 간 다음에 공부보다는 어떤 삶의 기술을 배울 거야. 어쨌든 가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재수생들한테 이거 20년간 얘기했기 때문에 선생님 좀 원장님 잔소리가 좀 많지만 이해 다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어렵게 배우는데 시험 봐가지고 3, 4등급 뭔 안 나와. 우리가 내가 연기 작품하고 막 달달달 빽빽이 하고 부원장이 막 하는데 3, 4등급 안 나오지만 2등급도 아쉬운 거죠. 2등급도 꼭 이렇게 공부했으면 국어 내신은 1등급 나와야 돼.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풀릴 겁니다. 오늘 준 교재 자체도 문제가 엄청나게 더 많아요. 일주일량입니다. 일주일량. 그럼 선생님 이만큼 보면 다 끝난 겁니까? 이거 다음에 족보는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남았습니다. 가자. 자, 미안하다 잔소리해서. 자, 시상전개 갑니다. 화자의 경험과 깨달음. 자, 경험 길을 잃고 따뜻함을 느꼈다. 맞잡을 손이 있다라는 거. 산속의 작은 집 더 큰 위안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어려운 거 아니고 넘어갈게 그냥. 자, 윤리적 기능. 예를 주는데 얘가 왜 무서운지 아니? 왜냐면 다른 학원이나 너희들은 윤리적 기능은 무시하는 애들이 첫 번째 이 아까운 시간에 학습활동하는 건 학습활동 무시하는 애들 되게 많아. 그걸 너희 선생님도 알아가지고 학습활동 언급된 어디 찌질한 거 있잖니 막 이거 안 볼 것 같은 거 거기를 뽑아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뒤통수 딱 맞아. 우리는 막 수호 제기 산속에서 본문에만 집중을 쫙 하고 나머지를 학습활동 찌질한 거 안 하는데 너희 선생님이 거기서 팅팅 내는 걸 내가 많이 받지 않겠니? 그리고 이 윤리적 기능 무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 윤리적 기능 저 내용 무시하는 친구도 많을 거야 이거. 이거 설마 이게 나오겠어? 이렇게. 첫날이니까 좀 잔소리 많이 할게요. 가자. 자, 문학의 기능 아까 인식론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중에 윤리가 그러니까 문학을 읽으면 윤리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인 거야. 문학을 읽으면 자, 너는 아까 산속에서 딱 읽고 어떤 윤리성이 좋아졌니? 위험 시련을 겪을 때 내가 작은 지붕을 받고 불빛을 보고 마주잡을 손을 보면서 이겨낸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불빛 같은 인간이 돼야지. 이런 윤리성을 깨달았다가 윤리적 기능인 거야. 그러니까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뭐냐를 깨달았다. 이게 윤리잖니. 이게 윤리.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저게 윤리니까 문학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윤리적 기능으로 물어본다.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게 해준다는. 그러니까 쉬는 건 좋은 거 안 좋은 거 얘들아. 자, 문제 간다. 나그네를 쉬게 한다. 자, 이거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긍정적 해석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쉰다라는 건 안주하는 거예요. 불빛을 보면 글로 걸어가서 힘하고 이겨내야지. 불빛, 와, 희망의 불빛이다. 나 다리 아파. 나 못 가겠어. 난 더 이상 안 걸을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이거 틀릴 수 있겠지. 왜? 나그네를 쉬게 한다. 왠지 긍정적 같지 않아요? 나그네에게 평안과 휴식과 안식을 준다.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쉬게 한다라는 건 멈추고
도전을 실패하며 안주하고 쓰러진 거예요. 저거 이거 부정이란다. 이거 나도 되겠지. 나그네 쉬게 한다라는 건 드디어 마주잡을 손이 왔기 때문에 안주하고 편안하고 드디어 위안과 휴식과 안식을 되찾은 것이다. OX. 나그네를 쉬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불빛 봤으면 쉬지 말고 불빛 향해서 나가는 게 윤리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지. 불빛이 저기 있는데, 대학이 저기 있고, 너의 인생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고1, 2 때, 특히 고2, 고3 때 쉬면 안 된다는 거지. 학생이 지금 쉬면 부정적인 말입니다. 저 불빛 향해서 달려나가야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는 걸 이거 헷갈렸을 내가 좀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래 설명하는 건 야 이거 문제 나오겠다 오래 설명하고 패스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맞출 수 있어. 패스. 완급 조절하는 거니까 이해해주기 바래. 그다음 계속 걸어가게 해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치법.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긍정인 거고. 계속 걸어가야 된다가 윤리적 자세인 거야. 그래서 나그네 쉬게 한다는 건 나그네를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건데 계속 걸어가게 한다는 건 지속적으로 희망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람직한 삶의 자세. 그래서 뭐가 나온다? 윤리적 기능이다라는 거야. 그럼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뭐냐?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쉬면 안 된다라는 거. 쉬는 건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불빛이 보일 때. 됐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자, 바람직한 삶의 자세보다 시리에 빠진 누구에게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자. 이거 포인트, 출제 포인트 서술형. 그 뭐라고 나오겠니? 산속에서를 보고 화자가 말하는 바람직한 자세의 윤리적 기능으로 서술하시오. 그러면 시리반 누구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가 된다라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 윤리적 기능을 이 작품을 통해서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뜻인 겁니다. 됐지? 넘겨보자. 자, 이런 거 넘어가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건 안 나오겠지 설마. 이건 학습 활동이죠. 수행평가. 이건 수행평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산속에서 썼습니다. 마치겠습니다.